500억. 그녀의 통장에 찍힌 숫자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말이죠.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그녀는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받았잖아. 요지보다 낫네. 평생 구박받으며 살았던 한 여자. 아버지가 술에 취할 때마다 너를 죽이겠다는 말을 들으며 자란 딸.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집안일을 떠맡으며 눈치만 보던 막내. 그런 그녀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500억 자산가가 되었을까요? 오빠들이 받은 건 현금과 상가. 그녀가 받은 건 낡아 빠진 종가집 하나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집이나 받아서 뭐하게?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쓸데없는 집이 곧 그들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정부 발표 하나가 모든 걸 바꿔 놓았습니다. 재개발 1순위 지역 선정. 하루아침에 땅값이 20배로 뛴 거예요. 평당 100만 원이던 땅이 2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900평짜리 종가집 부지가 갑자기 180억이 된 거죠. 개발이 완료되면 500억까지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어요. 그녀를 무시하던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건요. 우리 선미 정말 복받았네. 가족끼리 나눴어야지. 그때는 누나를 몰라봤어. 이 놀라운 역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인생 반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 전 평범한 간호사 박선미의 서러운 어린 시절부터 말이에요. 1999년 가을이었습니다. 400년 종가집의 종손이었던 아버지 박정훈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평생 술에 의존하며 살아온 분이었죠. 특히 딸인 선미에게는 더욱 냉정했습니다.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선미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었어요. 박선미는 그의 46이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20여 년간 간호사로 일하다가 3년 전 명예퇴직을 한 상태였어요. 400년 종가집 박씨 가문의 막내딸로 태어난 선미. 하지만 그녀에게 이 혈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선미야, 빨리 일어나. 제사 준비해야지. 새벽 5시. 겨우 10살이던 선미는 잠결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해야 했어요. 큰오빠 철호와 둘째 오빠 민호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선미만은 달랐습니다. 딸이 집안일 안 하면 누가 해? 어머니 최순자의 말이었어요. 시집살이에 지친 어머니는 딸에게 그 모든 분풀이를 쏟아냈습니다. 아버지 박정훈은 더욱 심했어요. 종가집 종손이라는 부담감과 가문의 몰락에 대한 스트레스를 술로 달랬습니다. 그리고 그 화풀이는 고스란히 선미의 몫이었어요. 너 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거야. 술에 취한 아버지가 어린 선미에게 소리를 지르던 밤들. 선미는 벽장 속에 숨어서 벌벌 떨며 밤을 보내곤 했습니다. 아들만 낳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버지의 독백을 들으며 선미는 자신이 태어난 것 자체가 죄인 것처럼 느꼈어요. 오빠들은 공부에만 집중하면 됐습니다. 큰오빠 철호는 서울대 공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고 둘째 민호는 의대를 나와 개업이가 됐어요. 하지만 선미는 달랐습니다. 집안일, 제사 준비, 아버지 뒷바라지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몫이었어요. 여자는 시집이나 잘 가면 되는 거야. 가족들의 시선은 늘 그랬습니다. 선미의 꿈이나 희망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선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몰래 촛불을 켜고 공부했어요. 간호학과에 진학하겠다는 꿈을 품고 말이죠. 간호사면 여자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무슨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해? 집에서 시집갈 준비나 해. 철호 오빠의 말이었어요. 그때 선미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걸요. 결국 선미는 장학금을 받으며 야간 간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밤에는 학교에 다니며 꿈을 키워나갔어요. 20대 후반에 졸업한 후 대학병원에 취직했을 때도 가족들의 축하는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용돈이라도 벌어오겠네. 어머니의 반응은 그게 전부였어요. 결혼? 선미에게는 그럴 기회도 많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에 얽매여 있다 보니 연애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몇 번의 소개팅이 있었지만 모두 무산됐어요. 종가집 딸이라며? 부담스럽네. 남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종가집이라는 타이틀은 선미에게 또 다른 족쇄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선미는 혼자 살아갔습니다.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도 늘 외로웠어요. 명절 때마다 오빠들의 가족은 환대받았지만 선미는 여전히 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미는 혼자니까 시간이 많잖아. 제사 준비는 선미가 해. 이런 말들을 들으며 선미는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아갔어요. 그런 선미에게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2000년 가을, 아버지 박정훈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날도 아버지는 평소처럼 술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종가집 사랑채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시다가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선미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평생 선미를 구박했던 아버지였지만 막상 돌아가시니 마음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은 전통적인 종가집 장례로 치러졌습니다. 친척들이 몰려왔고 선미는 여전히 뒷바라지하는 역할이었어요. 선미가 아버지를 제일 잘 모셨으니 선미가 상주를 해야지.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한 말이었지만 실상은 귀찮은 일을 선미에게 떠넘기는 것뿐이었어요. 사무제가 끝나고 일주일 후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유산 분배를 위한 자리였어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시내에 있는 상가 2채, 아파트 1채, 그리고 예금까지 합치면 10억 원 정도 되었어요. 거기에 종가집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금액이었죠. 형님이 장남이니까 상가 하나는 받으셔야죠. 둘째 민호가 말했어요. 그럼 나는 아파트를 받을게. 현금은 어머니가 가지시고. 철호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미를 향해 말했어요. 선미는 종가집을 받으면 되겠네. 순간 선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종가집은 시골에 있는 낡은 한옥이었어요. 관리비만 매년 수천만 원씩 들어가는 골칫거리였습니다. 오빠,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선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가 불공평해? 종가집이 얼마나 귀중한 건데. 철호 오빠가 버럭 소리를 질렸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가치로 보면, 야, 너는 여자니까 이해해야 해. 우리 사회가 원래 그런 거야. 민호 오빠도 거들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앉아 계시기만 했습니다. 평생 아들만 편애해온 분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뭐라도 받았잖아. 요지보다 낫네. 철호 오빠의 마지막 말에 선미는 숨이 턱 막혔어요. 자신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였나 싶어서 말이에요. 종가집 관리하는 것도 일이야. 제사도 지내야 하고. 그건 원래 선미가 하던 일이잖아. 결국 유산 분배는 끝났습니다. 오빠들은 억 단위의 재산을 나눠 가졌고 선미에게는 낡은 종가집만 남았어요. 그날 밤 선미는 혼자 울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마지막에 받은 건 이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며칠 후 선미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그 종가집만큼은 절대 팔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이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아버지가 평소에 하시던 말이었어요. 술에 취해서도 종가집만큼은 지키셨습니다. 대체 왜 그러셨을까? 선미는 궁금해졌어요.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집이라면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고집하셨을 리가 없었거든요. 유산 분배가 끝나고 한 달 후 선미는 종가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도 한참 들어가야 하는 시골 마을이었어요. 도착해 보니 종가집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사랑채와 안채, 사당까지 갖춘 제대로 된 한옥이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곳곳이 낡아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하지? 막막한 마음으로 집안을 둘러보던 선미. 그때 마을 이장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선미 씨구나. 정훈이 딸 맞지?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정훈이가 세상을 떠났다니. 참 안타까워. 이장 할아버지는 아버지와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이 집 관리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게. 하지만 이 집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정훈이가 평생 그렇게 말했거든. 왜 그러셨을까요? 글쎄,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정훈이가 술만 마시면 하는 말이 있었어. 어떤 말씀이요? 언젠가는 이 집이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울 거라고 그랬어. 할아버지의 말에 선미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정말 이 집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걸까요? 그날부터 선미는 종가집을 본격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방들을 하나씩 청소하고 낡은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사당에서는 조상들의 위패를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400년 동안 이어져 온 가문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한옥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미가 종가집 정리를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뉴스를 보던 선미는 깜짝 놀랐어요. 정부는 오늘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일원이 제1순위 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선미가 살고 있는 마을이 바로 그 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번 개발 계획에 따르면 총 사업비 10조 원이 투입되어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선미는 급히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정말로 자신이 있는 마을이 개발 핵심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부동산 중개업자였습니다. 선미 씨, 혹시 안동에 땅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 종가집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당장 오실 수 있나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선미는 급히 부동산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선미 씨, 큰일 났어요. 아니, 대박이 났다고 해야 하나? 중개업자의 표정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이 지도 보세요. 여기가 선미 씨 종가집 위치죠? 지도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바로 신도시 중심 상업지구로 지정된 곳이에요. 하루아침에 땅값이 20배는 뛸 거예요. 선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20배요? 평당 100만 원이던 게 2천만 원이 될 거라고요. 아니, 개발이 완료되면 그보다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중개업자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선미 씨 종가집이 900평 정도 되죠? 지금 당장도 180억 정도 가치가 있어요. 개발 완료 후에는 얼마요? 500억도 가능해요. 선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500억?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정말인가요? 벌써 몇 군데 개발업체에서 연락이 와요. 매입 의사를 타진하는 전화들이요.
그날 저녁 선미는 종가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아셨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종가집을 지키신 이유가 혹시 이 때문이었을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오빠 철호였어요. 선미야, 뉴스 봤냐?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네, 봤어요. 그럼 종가집이? 네, 엄청난 가치가 있대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미야, 우리 집으로 와. 가족회의를 해야겠어. 그렇게 운명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튿날 저녁, 선미는 큰오빠 집으로 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미야, 어서 와. 철호 오빠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평소에는 볼 수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앉아. 차라도 한잔하고. 어머니도 갑자기 친절해지셨어요. 선미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 선미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네. 민호 오빠도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미는 불편했어요. 이들의 진심이 보였거든요. 뉴스 보니까 엄청나더라. 500억이라니. 철호 오빠가 본격적으로 꺼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선미야. 우리가 가족이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끼리는 나눠 써야 하는 거 아니야? 너 혼자 그 큰 돈을 어떻게 다 써? 순간 선미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까 전에는 쓸데없는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몰랐잖아. 미안해, 선미야. 민호 오빠가 급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때는 형이 잘못했어.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되지. 철호 오빠도 거들었어요. 어머니도 나섰습니다. 선미야, 어머니가 그동안 딸이라고 차별한 게 아니야. 오히려 가장 사랑했다고. 선미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 선미가 가장 복받은 거야. 하늘이 도운 거지. 그때 철호 오빠가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선미야, 이렇게 하자. 종가집 팔아서 우리 삼남매가 나눠 가지는 거야. 그게 공평하지. 민호 오빠도 맞장구 쳤어요. 하지만 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뭐? 저 혼자 받은 거예요. 왜 나눠 가져야 해요? 가족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선미야, 그렇게 나올 거야? 철호 오빠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때 오빠들이 절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세요? 선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요지보다 낫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선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미야, 제발.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잖아. 어머니가 애원하셨지만 선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가족들의 본격적인 회유와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선미의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선미야, 형이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철호 오빠였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하세요. 선미야, 오빠가 무릎 꿇을게. 제발 가족 생각해봐. 너 혼자 그 큰 돈 가지고 뭐해? 우리가 도와줘야지. 결국 선미는 전화를 끊었어요. 오후에는 민호 오빠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누나, 내가 와서 사과할게. 오빠, 집에 가세요. 누나, 내 딸 대학 등록금이 부족해. 조금만 도와줘. 갑자기 딸 이야기를 꺼내는 민호 오빠. 선미는 허탈했어요. 그때는 제가 대학 다닐 때 도와주셨나요? 그건 집에 가세요. 저녁에는 어머니가 오셨어요. 선미야, 어머니 말 좀 들어봐. 어머니도 가세요. 내가 내 어머니야. 어머니 말을 안 들어? 순간 어머니의 본 모습이 드러났어요. 어머니, 그동안 저를 딸로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뭔 소리야? 당연히 딸이지.
그럼 왜 항상 오빠들만 편애하셨어요? 그건 사회가 그런 거였어. 우리 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선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는 친척들까지 줄줄이 찾아왔습니다. 선미야, 우리도 같은 박씨 집안 아니야? 조금만 도와줘. 사업이 어려워서 내 사촌 결혼 자금이 부족해. 평생 연락 한 번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선미는 단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러자 사람들의 태도가 돌변했어요. 야, 박선미. 내가 뭐라고 그렇게 나와? 가족도 안 도와주는 게 사람이야?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네. 선미는 웃음이 나왔어요. 돈 때문에 변한 건 자신이 아니라 이들이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개발업체들의 연락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선미 씨, 저희가 시세보다 높게 매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200억에 팔면 어떠세요? 하지만 선미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전문가들과 상담해 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 올라갈 거라는 조언을 받았거든요. 아직 팔 생각이 없어요. 선미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재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종가집의 가치는 계속 올랐어요. 이제 정말로 500억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를 고용했어요.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죠. 선미 씨,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매각 시점을 결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언제가 좋을까요?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최고점에 이를 거예요. 아마 내년 봄쯤이 될 것 같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선미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생긴 이 거대한 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복수? 가족들을 무시하고 혼자만 부자로 살아갈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선미는 결정했어요. 조건부 용서를 하기로요. 어느 날 선미는 가족들을 종가집으로 불렀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로? 철호 오빠가 물었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종가집 사랑채에 앉은 선미는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혼자 이 큰 부를 가지고 있는 게 부담스러워요. 가족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눠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뜻이야? 민호 오빠가 물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선미는 미리 준비한 종이를 꺼냈어요. 첫째,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것. 둘째, 앞으로는 저를 동등한 가족 구성원으로 대할 것. 셋째, 제가 하는 사회 공헌 활동에 함께 참여할 것.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 조건들을 지키신다면 저도 가족으로서 도와드릴게요. 그때 철호 오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오빠가 평생 너를 무시했어. 용서해줘.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선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호 오빠와 어머니도 뒤이어 사과했어요. 선미야, 어머니가 잘못했어. 딸이라고 차별한 건 정말 잘못이었어. 누나, 나도 미안해. 이제부터는 정말 달라질게. 그 순간 선미는 알았어요. 이들도 변할 수 있다는 걸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종가집 매각이 성사되었습니다. 최종 매각가는 600억 원이었어요. 하지만 선미는 전액을 다 받지 않았습니다. 종가집의 사당과 사랑채 일부는 문화재로 보존하는 조건으로 매각했거든요. 조상님들이 살던 곳은 지켜야죠. 선미의 뜻이었어요. 매각 대금을 받은 선미는 약속대로 가족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냥 주지는 않았어요. 철호 오빠에게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투자했고
민호 오빠에게는 무료 진료소를 여는 조건으로 지원했어요. 어머니께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운영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네, 이게 제가 원하는 방식이에요. 선미 자신도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었습니다. 저처럼 차별받는 아이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해요. 재단 설립 기념식에서 선미가 한 말이었어요. 그날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선미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미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철호 오빠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 몰랐어.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1년 후 선미는 또 다른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종가집 종손은 제가 맡겠습니다. 여자가 종손을? 친척들이 술렁거렸어요.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문을 제대로 지키는 게 중요하죠. 선미의 당당한 선언이었어요. 조상님들도 아마 기뻐하실 거예요. 차별받던 후손이 가문을 일으켜 세웠으니까요. 그때부터 선미는 진정한 박씨 가문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박선미는 국내 최고의 사회공헌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설립한 장학재단은 수천 명의 학생들을 도왔고 가족들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들도 모두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어요. 무엇보다 가족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선미가 가족회의의 중심이에요. 모든 중요한 결정을 선미와 상의해서 내립니다. 누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됐어. 민호 오빠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선미가 가장이야. 우리는 선미 말을 따르면 돼. 철호 오빠도 인정하고 있어요. 종가집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현대적인 상가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한쪽 끝에는 복원된 사랑채가 전통문화체험관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곳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바르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박선미가 직접 쓴 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선미가 복수하지 않고 가족을 용서한 게 현명한 일이었냐고요. 하지만 선미는 확신합니다. 이게 진정한 승리라고요. 돈으로 복수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랬다면 저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선미는 매주 종가집 터에 있는 전통문화체험관을 찾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전통문화를 가르치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의 가치는 성별이나 출생 순서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선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끔 선미는 생각해요. 아버지가 정말로 이 모든 걸 예상하셨을까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아버지가 종가집을 자신에게 남겨주신 진짜 이유를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신만이 이 시련을 이겨내고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아버지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고마워요, 아버지. 선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도 선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차별받던 딸에서 진정한 가문의 어른으로, 그리고 사회를 이끄는 리더로 성장한 한 여성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진정한 승리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박선미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